자, 우리는 지금까지 시에서 말하는 이와 시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세 편의 시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윤동주의 서시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에서 말하는 이는 시인 자신이거나 시인이 내세우는 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에서 말하는 이에 따라 작품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서시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에서 말하는 이 시적 화자가 시인 자신, 즉 윤동주라고 했을 때 이 시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민족과 조국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겠다라는 윤동주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윤동주는 조국과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에서 시인이 아니라 시인이 내세우는 대리인이 이 시의 시적 화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독자의 경험에 따라서 말하는 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독자에 따라서 자신만의 말하는 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 시적 화자는 자신이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고 현재 역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를 극복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이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시의 어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자, 이 시에서도 어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는 미래의 삶에 대한 의지나 다짐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의 현재의 삶을 반성하고 그것을 성찰하는 고백적 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시의 시상 전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시적 화자는 1행부터 4행에서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삶의 태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괴로워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과거에는 괴로워했지만 이런 힘든 삶이었지만 앞으로는 5행에서 8행 앞으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간다고 했나요? 그렇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연에 가게 되면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그렇죠. 현재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도 바람이 불면서 어둡고 자신에게 시련이 닥쳐있는 삶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상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었죠? 그렇죠. 희망차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임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시는 시간에 따라서 시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와 미래와 현재로 시간의 흐름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겠죠. 예측한다면 앞으로 미래가 펼쳐질 것임을 어떤 미래? 자신의 어두운 삶을 극복하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임을 또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는 또한 별과 하늘과 바람과 밤 같은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자, 이런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말하는 이에 따라서 그 의미가 서로 달라지는 것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시는 많은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상징적 의미들을, 시어의 상징적 의미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상징적 시어들은 긍정적 시어와 부정적 시어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긍정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인 하늘과 별이 있습니다. 자, 하늘은 어떤 뜻인가요? 네, 그렇죠. 말하는 이가 자신의 양심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시적 화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별은 어떤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이상, 말하는 이가 생각한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이라는 건 꿈이나 목표를 의미합니다. 자, 이 시 또한 부정적 이미지가 드러나는데요. 자, 밤의 의미는 어두운 현실을 뜻합니다. 자, 바람은 현실의 시련이죠. 그래서 별이 떠 있지만 그 별에 바람이 스치운다 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현재 자신의 삶이 미래의 꿈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현재의 삶은 시련 속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시적 상황과 정서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적 화자는 어둡고 암울한 현실 상황 속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는 무엇인가요? 자, 정서는 우리가 감정, 정서보다 쉬운 말은 감정이죠. 그리고 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정서, 즉 감정이 그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바로 그 시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 성찰, 현실의 시련에 흔들리는 자신에 대한 괴로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의지, 이상을 추구하기 힘든 현실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 시에서 모두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이 여러분 감정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제, 이 시의 주제이기도 하겠죠. 자, 이 시의 시적 화자를 윤동주라고 했을 때 시인과 말하는 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인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의 현실 속에서도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지향하는 의지를 꺾지 않았던 시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윤동주라는 시인의 그 해설을 보아서 알겠지만 윤동주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자, 이러한 윤동주가 시 속에서 실제 말하는 이로 등장해서 별이 바람에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윤동주가 살았던 삶과 작품에서 말하는 주제가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윤동주는 삶의 모습과 작품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 일치했던 아주 훌륭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의 시대 상황이 드러나 있는 그 윤동주의 서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활동을 풀어보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활동, 교과서의 학습활동 14쪽과 15쪽을 풀고 교과서에 푸세요. 자, 교과서에 풀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서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제작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좀 서시에 대한 그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만나겠습니다.